중국 부호들이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진 올해에도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주택 매입한 중국인 5년 새 2배 증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불확실한 성공을 거뒀다며 강남과 그 밖의 땅값이 비싼 지역 용산과 같은 외국 친화적인 지역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도했다. 또 최근 몇 년간 한국 내 고급 아파트에 대한 부유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을 산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61.2%로 올랐다. 5년 사이 2배 늘어난 수치다. 카일 페리의 미국 한국경제연구원 학술국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며 근본적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4차례의 재정 부양책과 기록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진 안전한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은 한국의 경제 및 문화 중심지로 수도권의 인구와 기업 절반이 거주하고 있어 주택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 회사를 운영하는 앨리스 야문 이태원, 한남, 한강로, 방배, 성북동은 한국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동네들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대부분 임대인들은 해외의 전형적 부동산 임대 시스템에 익숙해 보증금 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선불 결제를 받아들인다며 외국인들은 지은 지 10년 이하의 고층 아파트나 새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과 높은 임대 수익 및 자본 이익이 기대되는 용산 지역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외국인도 많다고 덧붙였다. 7월 외국인 서울 아파트 매수 급증 국토부 신중한 접근 필요. 실제 지난 7월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57건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약 2.4배 수준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한 모양새다. 9월 국토교통부가 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월 57건, 2월 59건, 3월 55건 등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 4월 31건, 5월 29건으로 줄었다. 그러던 중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한 6월에 67건으로 늘고 7월에는 15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달 외국인 전국 건축물 거래도 사상 최고치인 22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총주택 매수는 전체의 0.7% 수준인 4275건이다. 이 중 중국인이 3134건을 매수했다. 미국인은 553건, 일본, 홍콩, 영국인 등 기타 588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한국 보유 토지도 증가세다. 2011년 190.6제곱킬로미터에 그쳤던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14년 208.3제곱킬로미터로 200제곱킬로미터 선을 넘었고 2015년 228.8제곱킬로미터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85배에 달한다. 이에 외국인의 매수 행렬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에게 집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내국인보다 주택 구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입장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매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LTV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담보가치 확인이 어려워 통상 외국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강화 등 규제 움직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최근 비정상적 가격 상승이 포착된 지역의 외국인 매수 비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진행과 해외 투자 유치 등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BTS 상품 통관 금지설에 그런 정책 없었다 부인.
중국 당국이 방탄소년단 상품 통관을 금지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 해관 등 정부 부문은 당신이 주목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중호 교류와 호혜 협력을 촉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무책임한 보도와 논평으로 양국 관계가 지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중국 물류회사 윈다가 BTS 관련 제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후 다른 두 업체도 배송을 중단했으며 해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앞서 BTS의 리더 RM은 지난 7일 미국의 한미 친선 비영리 재단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벤플리트 상 수상 소감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라며 양국이 공유하는 고통의 역사와 수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일부 중국 누리꾼은 이 발언이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이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휠라 등은 BTS 광고를 내렸다. BTS 상품 통관을 금지 관련 내용은 국정감사에서까지 거론됐다. 이날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화상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의원은 정부의 대응이 수동적이고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BTS 관련 상품 배송 중단 상황에 대해 중국 고위급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도 최근 중국에서 일고 있는 BTS 상품 배송 중단 논란에 대해 주중 대사관이 외교 채널과 배송업체와의 접촉, 중국 언론의 왜곡된 보도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야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TS 논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처럼 악화해 중국 당국이 경제, 문화, 관광 등 비관세 장벽을 다시 재현하게 될 계기가 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관련 상황이 처음 보도된 후 다음 날 중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직접 소통했다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장 대사는 또 BTS 관련 상품 배송 중단 사태는 이번 주 월요일에 발생한 것이라 관련 업체와 중국 세관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가을철 재확산이 본격화하면서 23일 하루 신규 환자가 사상 최대인 8만 5천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다른 언론사들도 최소 8만에서 8만 3천 명가량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미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진단했다. NIT는 23일 하루 동안 미 전역에서 8만 5천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보고되며 종전 최대 기록인 지난 7월 16일의 기록을 1만 명가량 뛰어넘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이날은 팬데믹의 최악의 날이라며 보건 전문가들은 추운 날씨가 찾아오면서 앞으로 더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에서 7월 신규 환자가 급격히 늘며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겪었던 미국은 이후 신규 환자가 하향 안정세를 보였으나 지난 9월 7일 24,056명으로 석 달 만에 최저점을 찍은 이후 다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날 하루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집계기관이나 보도하는 언론사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8만에서 8만 5천 명 사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존스 홉킨스대의 집계치를 인용해 NIT보다 약간 적은 8만 3,757명이 1일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5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더미터는 이날 하루 미국의 신규 확진자를 8만 1,210명으로 집계했고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최소 8만 2,600명이라고 전했다. WP는 특히 이미 서부와 중서부 지역 일부 병원들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가운데 숫자가 늘고 있어 나라 전체가 팬데믹 상황에서 최악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NIT는 이번 재확산은 진원지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로드아일랜드주처럼 2차 확산을 겪는 곳이 있는가 하면 몬태나, 사우스다코타주 같은 곳에서는 1차 확산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3개 주에서 지난 일주일 새 7일간의 신규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날 기준 6개 주가 일주일간의 신규 코로나19 사망자 수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거나 종전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3에서 4월 뉴욕, 뉴저지주 등 북동부를 중심으로 확산했던 미국의 코로나19는 6에서 7월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주 등 남부의 선벨트를 거점으로 삼았다. 이번에는 중서부와 서부가 집중 발병 지역으로 떠오르며 인구당 신규 환자 수가 가장 많은 10개의 카운티가 이들 지역에 모두 몰려있다. 문제는 앞으로 가을, 겨울철이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점이다. CNN 방송은 이번 기록이 전국적 입원 및 사망자 통계 증가를 포함 암울한 패턴이 나타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공중보건위생을 책임지는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곧 미국에서 하루 신규 환자가 코로나19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덤스 단장은 이날 이번 주에 아마도 미국에서 하루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환자 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환자 수가 국토의 75%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관리들은 몇 주 뒤면 사망자 수도 역시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덤스 단장은 다만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나 스테로이드의 사용, 더 나은 환자 관리 등으로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이 약 85%나 낮아졌다는 점은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이날 내놓은 예측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11월, 12월에 더 악화한 뒤 내년 1월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날 마스크 의무화를 제안했다. 파우치 소장은 모든 사람이 뜻을 모아 예컨대 우리는 그것을 의무화할 것이다. 그냥 한번 해보자며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은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마스크를 의무화할 경우 그럼 마스크 착용을 단속해야 하고 그것이 더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불평을 자신이 살 수 있다면서도, 만약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면 우리가 아마도 그걸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의 성별 문제를 제기하며 그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악담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유세에서 카멀라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사회주의자 대통령, 특히 여성 사회주의자 대통령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해리스 상원 의원이 너무 진보주의자여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면서 해리스 상원 의원이 상원 내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념 공세와 함께 여성 차별적 언사를 이어간 것이다. 해리스 상원 의원은 올해 78세인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바이든 후보의 단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맞물려 민주당 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의 하나로 부상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를 향해 이런 성차별적 여혐 언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수시로 그를 상대로 못되먹은 일종의 미친 여자, 심술구준 등 숱한 여성 혐오적 표현을 쓰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여성 표심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나와 더욱 부각된다. 실제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공동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표 가능성이 있는 여성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두 자릿수로 밀리고 있다.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의 최근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4개 주조사에서도 교외 거주 여성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두 자릿수 차이로 리드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무려 35%포인트 차이가 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이날 앞서 플로리다주의 은퇴촌 더빌리지스에서 한 유세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교외 거주 여성들이여 제발 나를 사랑해달라, 당신들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에는 해리스가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직후 출생지 음모론을 거론하며 인종차별적 의혹을 부추기기도 했다.
자메이카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를 둔 해리스 의원이 미국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피선거권이 없다는 의혹으로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버서 음모론을 옹호한 일과 맞닿아 있었다. 하지만 이후 공화당 내에서조차 선긋기에 나서자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녀가 피선거권이 없다고 믿을 이유는 없다며 물러섰다.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항미 원조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기류는 미중 관계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 제기됐다. 24일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관련 학자들은 최근 중국 내 항미 원조 선전 사례를 평가하면서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기념식 연설에서 한국 전쟁을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으로 부르며 결사항전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